부인,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일을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지만 결국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요.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늘은 정말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말입니다. 때는 조선 중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근처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양반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집안이 바로 진주 강씨 문중이었지요.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고 조정의 벼슬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그 집안의 맞이가 바로 강윤성이라는 선비였습니다. 강윤성은 31살의 나이에 과거에 합격해 한성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학문도 깊어 주변에서 모두 칭찬이 자자했지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바로 광주 이씨 집안의 딸 이연화였습니다. 이연화는 19에 강윤성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꾸려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강진사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강윤성은 한성에서의 벼슬살이가 바빠 1년에 한두 번밖에 고향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연화는 홀로 시부모를 모시며 남편을 기다렸지요. 밤이면 등불을 켜고 남편이 보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선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수길. 나이는 35. 과거에 몇 번 낙방한 뒤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박수길은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학식도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계집질을 밝히는 인간이었지요. 다만 그걸 교묘하게 숨길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박수길은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돼 강윤성의 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연화를 보게 됐지요. 담장 너머로 마당을 쓸고 있는 이연화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박수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남의 아내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마음속에 사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뻔뻔하고 악독한 인간인지 말입니다. 박수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윤성의 아버지인 강진사에게 접근했습니다. 서당일로 자주 찾아가 문안을 드리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요. 강진사는 박수길의 겉모습만 보고 믿음직한 청년이라 생각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참 다행일세. 강진사는 그렇게 말하며 박수길을 집안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박수길은 기회를 노렸습니다. 자주 집을 드나들며 이연화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진사 부부가 먼 친척집 잔치에 가게 됐습니다. 집에는 이연화와 하인 몇 명만 남게 됐지요. 박수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그는 담을 넘었습니다. 이연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급히 전할 말이 있소.
이연화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남자의 목소리라니. 하지만 그것이 박수길의 목소리인 줄 알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한성에서 급한 소식이 왔소. 강진사 어르신이 들으셔야 할 일인데. 박수길은 거짓말로 이연화를 안심시킨 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소. 이연화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하지만 박수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이연화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박수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부인만 곤욕을 치를 것이오. 남편이 없는 사이 다른 남자를 방에 들인 것으로 소문날 테니 말이오. 그 순간 이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연화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박수길을 밀쳐내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박수길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고 박수길은 황급히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이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요. 다음 날 아침 강진사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이연화는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박수길이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와 무례를 범하려 했다고 말입니다. 강진사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자를 당장 붙잡아라. 하지만 박수길은 이미 마을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강진사 댁 며느리가 변을 당할 뻔했다더라. 박수길이라는 자가 그렇게 파렴치한 놈이었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밤중에 남자를 방에 들였다는 건 좀 연기 없는 굴뚝에 연기 날까. 이연화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자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억울한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이연화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수길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였습니다. 강윤성의 아내 이연화를 잡아가라. 포졸들은 영문도 모르는 이연화를 묶어 끌고 갔습니다. 강진사 부부는 뒤따라가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오?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관아에 도착하자 그제야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수길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연화가 자신을 유혹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내세웠습니다. 박수길에게 매수당한 한량 둘이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이연화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은 여자에게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일심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았지요. 더군다나 증인까지 있으니 이연화의 말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연화는 옥에 갇혔습니다. 강진사는 백방으로 손을 썼습니다. 한성에 있는 아들 강윤성에게도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윤성이 마을에 도착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연화는 옥에서 매일같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내가 박수길을 유혹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연화는 거짓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매는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강윤성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연화는 이미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강윤성은 아내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아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르신,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수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도 있고 정황도 명백하오. 더 이상 무엇을 조사하란 말이오? 강윤성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이연화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소녀에게 마지막 한 가지만 청을 들어주십시오. 수령이 물었습니다. 무엇이냐? 저를 친정으로 보내주십시오. 부모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고 싶습니다. 수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루만 시간을 주겠다. 내일 해질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내 남편과 시부모까지 죄를 묻겠다. 이연화는 포졸 둘의 호송을 받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연화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판서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이연화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는 내일 관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대로 돌아가면 소녀는 죽을 것이고 우리 집안도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사라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럼 넌 어쩌려고? 이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녀는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죽은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판서는 딸의 결심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이씨 댁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연화는 어디 있느냐? 하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는 정말로 이연화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신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지요. 이판서가 말했습니다. 내 딸은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소. 내가 직접 관아에 가서 사정을 말하겠소. 포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령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미 사람이 죽은 마당에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윤성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연화야. 하지만 이연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승의 옷으로 갈아입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이판서가 몰래 준비해준 길이었습니다. 딸아, 너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때까지 살아남아라. 이연화는 한양에 도착해 작은 암자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수길의 죄를 밝힐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이연화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수길이 한양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부유한 상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상인에게는 젊은 첩이 하나 있었는데 박수길이 그 첩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연화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승의 옷을 입은 채 그 상인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수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상인이 없는 사이 그 집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연화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 집의 하인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친정에서 몰래 보내준 돈을 쓴 것이었지요. 그 하인을 통해 박수길과 그 첩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박수길이 그 첩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노골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수길이 과거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짓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에 능하오. 경상도 예천에서도 전라도 남원에서도 성공했소. 이연화는 그 편지를 품에 넣고 한성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한성부 관리들은 한낱 여승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연화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바로 의금부였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으로 움직이는 특별한 관청이었습니다. 이연화는 의금부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박수길의 죄를 낱낱이 적었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금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소를 받아들여 조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나졸들이 박수길을 잡으러 갔습니다. 박수길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붙잡혀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편지를 쓴 것이 맞느냐? 박수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소. 내가 쓴 게 맞소. 하지만 그건 단지 무엇이냐? 내가 여러 곳에서 부녀자들을 유혹하고 모함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요. 그건 그냥 허풍을. 하지만 의금부는 철저했습니다. 박수길이 편지에 적은 예천과 남원에 사람을 보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수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의금부는 이연화를 불렀습니다. 그대가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이 일을 밝혀냈구려. 이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의금부는 즉시 경상도 안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연화의 죄를 모두 사하고 박수길을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길은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갔습니다. 그가 매수했던 거짓 증인들도 모두 잡혀가 벌을 받았습니다. 강윤성은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연화와 재회했습니다. 연화, 정말 당신이요. 당신이 살아있소. 여보, 저는 살아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강윤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연화는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판서 부부는 딸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연화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강진사 댁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누명을 벗고 말입니다.
강진사 부부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연화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윤성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화, 나는 이제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여보, 내가 욕심을 부려 벼슬만 쫓았기에 당신이 고생한 것이오. 이제는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겠소. 이연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강윤성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연화는 집안을 돌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이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강진사는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이다. 고생 끝에 얻은 복이다. 이연화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귀양을 갔던 박수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귀양지에서 온갖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요. 밥을 얻어먹기 위해 온갖 구걸을 해야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처마 밑에서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던 해, 박수길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조차 제대로 거두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저 들개와 까마귀의 밥이 됐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게 다 하늘의 뜻이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 법이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조선팔도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았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면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이연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민담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윤성과 이연화는 손자, 손녀를 보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이연화가 임종을 앞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서 말입니다. 강윤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소. 나는 평생 당신을 존경했소.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연화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윤성은 아내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조문을 했고, 심지어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연화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이들이었지요. 강윤성은 아내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연화, 당신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소. 세상이 당신을 짓밟으려 했지만 당신은 굴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의 자랑이오. 그로부터 3년 뒤 강윤성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이연화라는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었다. 또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박수길 같은 아기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 조선시대는 여자에게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한 번 의심받으면 벗어나기 힘들었고, 한 번 누명을 쓰면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지요. 하지만 이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승으로 변장해 한양까지 가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지요.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매일 두려웠을 것입니다. 혹시 들킬까, 혹시 실패할까, 혹시 가족에게 더 큰 화가 미칠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연화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늘은 정말로 보고 계십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박수길처럼 말입니다. 그는 잠깐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연화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고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누가 이연화가 그런 고난을 겪을 줄 알았겠습니까? 조용히 시집살이나 하며 평범하게 살 줄 알았던 여인이 그렇게 큰 시련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싸웠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이 이연화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연화처럼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리고 남자들도 배웠습니다. 강윤성처럼 아내를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여자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공평한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연화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면서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박수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연화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박수길은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연화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반드시 탄로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연화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늘은 결코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연화가 그랬고, 강윤성이 그랬고, 이판서 부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연화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박수계 같은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연화 같은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연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힘내서 살아가십시오. 이연화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든 역대급 불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소름 돋는 복수가 아닌 진실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합니다. 역시 하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공평함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진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하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